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설의 배성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전배님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장르의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던 분이죠. 직업괴담도 있었고 직접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랄룰라 아세요? 랄룰라 오늘 봤습니다. 어제인가? 예. 어제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 랄룰라 데이라고 하나 만들 예정이긴 한데 오늘 레츠가 기린 말고 랄룰라로 한번 가보죠. 자, 일단은 오늘 랄룰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가! 랄룰라. 랄룰라! 저도 한때는 이 컴퓨터 게임에 미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대략 한 10년 정도 했던 게임인데 어떤 게임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는 안 할게요. 대략적으로 여럿이서 모여서 사냥도 할 수 있는 게임이고 여러 가지 컨텐츠가 많은,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게임인데, 물론 게임을 하면서 길드원들이 있기 때문에 음성 채팅 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로 여러 명이서 전화를 하면서 그런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요 게임을 하다가 요 길마 형님께서, 저보다 2살이 많은 형님이 계셨는데, 네. 우리 언제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술이나 한잔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저야 뭐 그때는 시간이 남아도는 상황이었어서 네. 뭐 날짜만 정해주시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며칠 안 된 상황이었는데, 길마 형님께서 마침 수도권 쪽으로 올라온다 하셔가지고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올라온다 하셔서 그러시면은 올라오는 시간 맞춰갖고 수도권에서 도모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도모 날짜를 잡아서 요 수도권 인천에 모이게 됐어요. 저도 그때 당시 게임을 굉장히 오래 즐겼기 때문에 저보다 1살 어린 이 돌비라는 친구랑 굉장히 친했어요. 실제로 만나지만 않았지 랜선 인연으로 따지면 거의 뭐 가족과 같은 어려운 이야기까지 다 할 정도로 이런 친한 사이였는데, 마침 이 똘비도 온다고 해서 잘됐다 같이 두루두루 만나서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모날이 되어서 저희는 다 같이 인천의 한 동네에 모이게 됐어요. 20대 30대 이렇게 모이는 동네가 있는데 술집에 대략 한 14명 정도 모이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길마형, 그리고 길마형 여자친구, 그리고 똘비, 저 이렇게 4명이서 테이블을 잡게 되고, 나머지 길드원들은 각자 테이블을 잡아서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재밌게 얘기를 해봤자 99%는 게임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서로 인사도 하고 누가 그랬네 어디 사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유전자 자체가 저희 가족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알코올 분해가 굉장히 잘 되는 체질이에요. 술도 안 취하고 다음날 수치도 일단 없습니다. 술을 취해서 필름이 나가본 적도 없었고, 왜 술이 취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체질이 이렇다 보니까 술이 안 취한다 아무리 먹어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길마 형도 야 나도 어디 가서 술로는 져본 적 없는데 잘됐다 우리 이 테이블 오늘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날 저와 길마 형은 앉은 자리에서 소주를 진짜 옆에다가 빈 짝을 갖다 놓고 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1차, 2차, 3차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 둘 집으로 귀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새벽녘에 남았던 인원이 마찬가지로 저, 똘비, 길마형, 길마형 여자친구 이렇게 4밖에 남지 않았었어요. 예. 저는 술을 하면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이 다 돼 가도록 그렇게 술을 먹고 있다가, 도저히 이게 결판이 날 것 같지 않으니까 길마 형님께서 야 됐다 너 이렇게 술 잘 먹는 거 알겠으니까 우리 이거 막병하고 해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 나가서 담배 하나 피고 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똘비 같은 경우는 담배를 피지 않았기 때문에 똘비, 그 다음에 길마 형의 여자친구분 안에 계시고 저와 길마 형은 나가서 담배 한 대 태우고 와서 막병 먹자고 해서 술을 까갖고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쯤 새벽에 이모님께서 전화가 와요. 너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이러이러해서 모임 와서 술 먹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만 먹고 들어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그래도 이거 막병이라 이것만 먹고 들어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말을 딱 자르더니 그만 먹고 들어가라고 이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무리하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모 분명히 얘기했다 그만 먹고 들어가 이렇게 좀 약간 싸늘하게 말씀을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다시 가게 안에 들어가서 이거 먹고 형님 가시죠 저도 이거 먹고 가야겠네요 싶어갖고 한 2잔 더 마시고 기억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메스꺼운 굉장한 두통을 동반함과 동시에 저는 일어나게 되고요. 일어나서 죽겠다.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지? 막 속도 쓰리고 머리도 깨질 것 같고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이런 적이 없는데 예. 분명 제가 기억하는 건 그렇게 이모님이랑 통화를 하고 들어와서 그 막병을 까서 2잔까지 먹은 기억은 있는데 그런다고 그 중간중간 흐릿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2잔 정도 먹고 그냥 훅 갔더라고요, 제가. 예. 그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밖은 벌써 깜깜해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도 모르겠고 제 핸드폰을 찾아보니까 핸드폰은 배터리가 다 됐는지 꺼져 있더라고요. 그러고 지금 보니까 주방 겸 거실인 것 같은데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보이고 화장실 나가는 문이 하나 보이고 이렇게 현관문 있고 이러더라고요. 일단은 일어나서 이게 숙취인가 싶기도 하고 굉장히 메스껍고 막 그래서 화장실을 가서 토악질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러고 물이라도 찾아보려고 냉장고 문을 열어봤는데 냉장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급한 대로 수돗물이라도 먹어야겠다 싶어서 이 수도를 틀었는데 이게 얼마나 안 틀었으면은 물을 트는데 녹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야 여기 뭐야 물도 없어 싶어갖고 일단은 잠깐 앉아갖고 이거 핸드폰 충전돼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다가 방문이 닫혀 있으니까 이게 보니까 정황상 길마형 집은 절대 아마 근처일 텐데 똘비가 인천 주변 산다고 했으니까 똘비네 집인가 이렇게 나름 생각을 하면서 그 방문을 열었어요. 네. 방문을 열었더니 침대에 똘비가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나름 가슴을 쓸어내렸죠. 다행이다. 똘비네 집이구나. 근데 갑자기 똘비 옆에서 한마디로 제가 똘비를 바라보는 똘비 반대편에서 네. 여자가 한 명 갑자기 쓱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나체 상태로. 그래갖고 제가 순간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어이쿠 이러면서 제가 밖으로 나가면서 문을 확 닫았어요. 문을 닫고 여자친구 들어올 것 같았으면 날 깨워서 집에 보내든가 그러지. 깜짝 놀랐네 싶어서 저는 그만한 클러치백만 들고 왔기 때문에 클러치백을 들고 이렇게 나가야겠다 생각하면서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대충 이렇게 머리 막 떡진 거 이런 거를 물 묻혀갖고 이렇게 풀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똘비가 제 목소리를 듣고 일어났는지 네.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형 괜찮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나 괜찮다고. 물론 속은 죽을 것 같았지만 괜찮다고 나 그나저나 밖에 나가 있을 테니까 그 재수씨 옷 입으시고 뭐 하고 하면은 형 집 밑에 있을 테니까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형이 있는 줄 몰랐다 얘기했는데 돌비가 갑자기 생충맞다는 표정으로 무슨 재수씨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옆에 하려다가 제가 순간 내가 사람 아닌 걸 봤는데 괜히 이거를 얘기하면 안 됐었나 싶어갖고 내가 술이 몇 개 갖고 잘못 봤나 보다 이러고 얼른 말아버렸어요. 네. 얘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형 뭐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야 내가 술 몇 개 갖고 헛것 봤나 보다. 약해졌나. 빨리 나가자. 그러자. 얘가 갸웃갸웃거리면서 옷을 주섬주섬 입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니네 지금 물도 없고 뭣도 없냐? 이랬더니 제가 집에 잘 안 들어와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 일단은 뭐라도 먹으러 가자. 해장이나 하자. 죽겠다 했더니 얘가 뜬금없이 무슨 카페로 가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카페가 어떤 데냐면 이렇게 지금처럼 룸카페 이런 건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테이블마다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어가지고요. 위는 네. 뻥 뚫리긴 했지만 칸막이가 돼 있어서 그 안에서 라면부터 시작해서 볶음밥, 그 다음에 리조또류까지 다양하게 음식이나 음료가 나오고 실내에서 담배도 태울 수 있고 핸드폰 충전도 되는 나름 좀 이렇게 괜찮은 공간이었는데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서 글로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았다고 해갖고 시간도 그때 당시 제가 핸드폰으로 시간을 못 보니까 깜깜해갖고 사람도 없는 게 시간 오래됐나 보다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갈등도 굉장히 났었고 해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똘비가 얘기했던 그 카페에 가서 핸드폰도 충전을 하면서 밥을 시켜놓고 그리고 물이랑 음료수 시켜놓고 일단은 막 치는 대로 들이붓고 있었어요. 살면서 처음 겪는 숙취다 보니까 굉장히 좀 괴로운 것도 있었었고 그 상황에서 똘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형 그나저나 그 집에서 여자 봤다는데 그거 좀 다시 얘기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니야. 문 이렇게 열면서 이상한 거 잘못 봤나 보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 얘가 좀 약간 그 사람 눈이 순식간에 이렇게 눈물이 차오르는 걸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때. 네. 이렇게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왈칵 올라오는 그런 표정을 하면서 형, 본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담배를 하나 불 붙이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형이 가끔씩 사람이 아닌 것들은 본다. 네.
네 방문을 열었는데 네 옆에 나체인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 노려보더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가 어이구 이러면서 문을 닫았는데 네가 그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가 막 우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러는데 이런데 그때 제가 그 카페를 들어올 때 분명 사람들이 없는 걸 확인하고 들어왔었는데 예. 테이블마다 이렇게 칸칸이 막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희 옆 테이블에서 그 테이블에 핸드폰을 놔두고 핸드폰을 진동 상태로 하두게 되면은 하고 진동음이 나오잖아요. 이 진동 소리가 진짜 막 신경이 거칠 만큼 계속 진동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하다 말고 저 전화 저렇게 오면 받지 아니면 뭐 무음으로 해놓든가 옆에 사람 괜히 신경 쓰이게 뭐 하는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솔비가 막 얘기를 해요. 뭐 네. 내가 집에 있는데 막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막 이상한 게 자꾸 보이고 자는데 가위 눌리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뭐 그럼 뭐 방을 뺀다던가 그래라 그랬더니 형 그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우리 씻지도 못했는데 사우나나 가자 그러면 할 것도 없는데 알았다고 그러고 사우나를 둘이 가게 됐고요. 거기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찜질방 사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큰 목욕탕이었어요. 도착을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깜깜해갖고 사람은 탕 안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둘비랑 저는 탕 안에 몸을 누이고 조용하니까 이제 얘기를 해보자. 뭐 이상한 게 보이고 자꾸 그 집에서 그러는 것 같으면 형도 지금 혼자 살고 있으니까 니네 집에 하고 형네 집하고 지금 보니까 거리상 한 차 타고 한 30분도 안 되는데 짐 가져가고 형 집에서 당분간 살아라. 그 집 뺀다고 얘기해놓고 어차피 월세집이면 그거 집 나가기 전까지 네가 월세만 내고 있으면은 나중에 집 들어오는 손님 있으면 보증금 받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와서 저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되니까 오늘까지 잘 생각해보고 형한테 카톡을 주던가 아니면 전화를 하라고. 형 차 있으니까 형 차로 짐 같은 거 대충 실으면 되니까 가구 이런 거 냅둬놓고 옷까지만 가져와갖고 지내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고맙다고. 네.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도착을 했고요.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속옷도 갈아입고 핸드폰은 어느 정도 충전이 됐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켰는데 이모님께서 새벽에 전화한 것도 있었고 해갖고 전화 좀 들어봐야겠다 싶었는데 뭐 부재중 통화라던가 카톡이라던가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모님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전화 넣어야지 해갖고 전화를 했는데 수신음이 조금 들리다가 전화를 받는데 이모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전화기 밖으로. 뭐지? 갖고 이모 저 집에 왔어요. 전화가 잘 안 들리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굉장히 조용한데 전화기 밖으로 붕 이러는 진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모님이 화가 나신 건가 아니면 뭘 하시나 싶어갖고 이모 하는데 잉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모님 핸드폰을 2개 쓰시나 싶어갖고 일단은 안 되겠다 전화 끊고 카톡 좀 이렇게 보내놓고 하면 되겠지 싶어갖고 전화를 끊었어요. 네. 전화를 끊어놓고 카카오톡을 이렇게 누르는데 보통 그 카카오톡 아이콘을 누르면 보통 대화창 상태 이렇게 열게끔 돼 있잖아요. 전파가 안 통하는 건지 아니면 인터넷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핸드폰을 내가 술 먹다가 어디 빠뜨린 건지 대화창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PC 카톡으로 하면 되겠네 싶어갖고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가 부팅이 되는 동안 저는 침대에 잠깐 누워서 핸드폰을 보면서 내가 어디 빠뜨렸나? 이상하다 싶어갖고 이렇게 보다가 별 이상한 건 없는 것 같길래 핸드폰을 잠깐 내려놓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잠깐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살짝 존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진동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서 깼는데 방금까지 저는 제 집에 제 침대에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네. 눈을 감았다 떴는데 처음 보는 광경인 거예요. 뭐냐? 이러고 보고 있는데 제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제 침대가 아니고 대충 생긴 걸 보니까 제가 그 똘비 집에 똘비 방에 있는 똘비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뭐지 이거? 이러고 제가 깜짝 놀라 상체를 팍 일으켰어요. 야 이거 똘비 방인데 싶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옆에서 일어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야 이거 딱 쳐다봤는데 아까 제가 그 똘비 방 문을 열었을 때 봤었던 그 나치의 여자가 제 옆에서 상체를 일으키더니 저를 무섭게 쏘아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깜짝 놀라고 우악 소리를 질렀는데
와 소리 지르고 나니까 제가 이번엔 요 현관 앞에 신발장이 있는 거기에 누워있더라고요. 예. 깜짝 놀라고 바로 일어나갖고 그냥 몸을 이렇게 섰어요. 서갖고 왜 이래 왜 자꾸 장문이 바뀌어 왜 이래 이러고 있는데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는데 주머니에서 진동이 자꾸 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봤는데 똘비한테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싶어갖고 전화 받았어요. 똘비야 하는데 또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여보세요 야 똘비야 이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니 또 갑자기 조금 있다가 징 진동음이 들리는 거예요. 놀래갖고 전화기 땅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와 이거 뭐지? 왜 이러지? 왜 장면이 계속 바뀌지? 그리고 일단은 제가 집 문을 열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내 핸드폰을 내가 그러고 보니까 거실 쪽에다 던져가갖고 신발을 신은 채로 그냥 제가 방 안으로 들어가서 핸드폰을 줍고 나가려고 이제 현관문을 여는데 현관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때가 되니까 다리도 달달 떨리고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버렸어요. 와 미치겠다. 그런데 방에서 나이가 한 한갑은 훨씬 넘으신 그 백발의 할머님께서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자마자 저는 정확히 알았던 게 사람이 아니란 건 알았어요. 눈이 시커맸거든요. 그래서 저는 벽에 완전 기댄 상태로 와 이러고 있었는데 그치 무섭지 일로 와 할미가 안 무섭게 해줄게 일로 와 이러는데 본능적으로 절로 가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벽이랑 문 있는데 기대갖고 제가 진짜 가까이 오면 발로 차버린다고 오기만 해보라고 진짜 발로 타버릴 테니까 오지 말라고 오지마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또 갑자기 번뜩하면서 딱 일어나는데 제가 처음에 일어났던 그 자리 그 주방 겸 거실 있는 그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 느꼈던 그 주룩 같은 수치라던가 이런 건 없었고요. 몸도 날아갈 것 같고 말짱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잘 자고 일어난 것 마냥. 어느 정도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현실이다. 내가 그동안 뭐에 홀렸던가 내가 꿈을 꾼 것 같아. 이게 현실이다 이러고 일단은 저도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지만 본능적으로 똘비도 내가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문을 열고 싹 들어갔는데 똘비야 하고 침대를 딱 봤는데 침대를 본 순간 침대에 똘비가 누워있어야 되는데 예. 침대에 제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러다가 놀래갖고 제 손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손이 제 손이 아니고 그 목욕탕이나 수영장 가 신나게 놀다 보면 막 할머니 손이 되잖아요. 막 이렇게 쭈글쭈글해져. 그렇게 쭈글쭈글하고 말라 비틀어진 손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화장대 있는 데 가서 거울을 봤는데 제가 아까 봤던 그 할머니 모습인 거예요. 그러고 제가 다시 소리를 지르고 엄청 막 날뛰고 막 그러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갖고 그때부터는 제가 진짜 포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눈물 콧물 침 범벅이 돼갖고 그 자리에 앉아갖고 진짜 하염없이 울기만 했는데 침대에 누워있던 제 모습을 한 누군가가 일어나더라고요. 씩 웃으면서 저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들었던 할머니 목소리로 무섭지? 무서울 거야. 일로 와. 내가 안 무섭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 눈이 이렇게 가운데 동공이 있고 겉에는 하얗잖아요. 이 하얀 부분이 까맣게 물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면서 오지 마 이러는데 제 목소리로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끄듬에 여자 목소리가 빽 하고 들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신을 다시 차리는데 일어날 생각도 안 들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꿈이면 제발 깨라. 제발 좀 깨자. 나 못 해먹겠다 진짜. 이러고 누워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5분? 10분? 15분? 그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싶어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런 바뀜도 없는 것 같아서 눈을 살짝 떴다가 그 상태로 이렇게 주변을 살펴본 후에 슬쩍 일어났습니다. 소지품이라도 좀 챙겨보자. 이게 진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변에 보이는 소지품들 제 클러치백에 하나 둘 담아놓고요. 일단은 나가자 싶어서 조용히 방문 밖을 나가려 하는데 우웅 진동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제 클러치백에서 진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클러치백을 열었어요. 열고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이모님이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기뻐갖고 순간 전화를 받았어요. 이모 안 돼. 집에 척 하라 했잖아 이 썩을로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모 나 이거 어딘지도 모르겠고 밖에도 못 나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마트폰 뒀다 뭐 하냐고 그 지도 켜보라고 지도 어딘지 알아야 갈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지도 켜고 그
위치 대충 보이는 집원이라도 불러보라고. 그 주변이라 갈 테니까. 그래갖고 소리 지르고 하다 보면 다 껐지. 아휴. 그래서 저는 가까스로 그 지도맵을 킨 다음에 제가 있는 그 주변의 집원을 보고 건물명을 보고 그 건물명을 이모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모님께서 그걸 보더니 그래도 그렇게 먼 건 아니네. 좀만 기다리라고. 금방 갈 테니까. 정신 꽉 붙잡고 있으라고. 정신 놓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조금 후에 밖에서 이모님께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창문을 열고 이모 여기라고 했더니 이모님께서 창문에 나와 있는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유 기다리라고 하면서 올라오시더라고요. 네. 올라와서 문을 막 두들기시는데 그때쯤 되니까 진짜 끝났다는 생각이 막 이렇게 들다 보니까 이 감정이 다시 한번 벅차오르는 거예요. 문도 이렇게 막 안 열리는 거 어떻게 해갖고 막 손이 떨리니까 잠금 장치도 제대로 못 열게 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갖고 문을 열었는데 이모님께서 쓱 들어오시더니 가방에서 뭐를 바리바리 얼마나 많이 싸우셨는지 막 이렇게 가방을 여시더니 뭘 하나 길다란 걸 꺼내시더니 막 천을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풀고 보니까 신장칼이더라고요. 신장칼을 냅다 그 칼 날붙이가 아닌 그 면 쪽으로 제 요 팔을 냅다 치시는 거예요. 예. 빡 치길래 아우 이모 아프다고 하는. 가만 좀 있으라고. 떼어낼 건 떼어내야 될 거 아니냐고. 너 이대로 나가면 다 휘휘 감아서 데리고 나갈 건데 누구한테 피해를 주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를 후들어 패셨어요. 흔히 얘기하는 신장칼 갑자기 이렇게 땅바닥에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어디 보자. 어디. 저기 있네 이러시더니 벽지를 잡고 쫙 뜯어내려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옆에 있는 식탁을 쭉 밀더니 그 다음에 장판을 딱 걷어내는 거예요. 네 이럴 줄 알았다. 그러고 옆으로 가시더니 냉장고를 이렇게 옆으로 밀라고 하시는데 여자 힘으로 냉장고를 어떻게 밀어요? 야 빨리 와갖고 거들어. 뭘 보고 있냐고. 냉장고를 제가 딱 끄집어냈더니 제가 방금 뜯어냈던 전부 다 부적이 떡칠이 돼 있는 거예요. 아유 네 그럴 줄 알았다고. 저 방에 누가 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은 동생 있는 것 같다고 했더니 방문을 팍 여시더라고요. 그래도 귀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귀신도 계시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랬더니 데리고 저거 끄집고 나오라고 네 동생. 그래서 저는 얼른 방에 가갖고 똘비를 깨워갖고 끄집어 나왔죠. 똘비도 자면서 굉장히 이게 울렸었나 봐요. 제가 이렇게 깨우는데 진짜 식은땀이 나 있고 막 옷이 젖어 있더라고요. 어거지로 거실로 제가 끌고 나왔고 똘비도 일단은 지금 어벙벙한 상태이기도 한데 일단 이모님 행색을 보아하니 뭐 예사 사람이 아니란 걸 생각을 했는지 형 우리 괜찮은 거냐고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닥치고 가만히 있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모님께서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그 귀것 말고 귀신도 한 분 계시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존재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군가 아니 제가 처음에 봤었던 그 나체 여자 영가와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몇 마디 얘기를 하시더니 다시 나오시더니 그 동생분 옷만 챙겨서 나가자. 여기는 못 살아 사람. 얼마나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더 살면 죽어. 나가자. 빨리 나가. 이러고 저는 저와 돌비 그리고 이모님 대충 옷까지 뭐 간단한 짐만 챙기고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일단은 이모님 차에 타가지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거 집 월세집이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아. 부동산 가자고. 부동산 가면 답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똘비가 어디라고 얘기를 해서 근처에 5분 거리 정도 되는 그 부동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부동산을 보니까 굉장히 좀 오래된 주변 건물이랑은 좀 안 어울리는 간판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내리게 되고 제가 그 부동산 문을 여는데 그 유리문인데 그 문에 덕지 무슨 집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전 월세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네. 그 문 안으로 제가 누군가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꿈속에 봤었던 검은 눈을 한 환갑이 넘어 보이는 그 머리 새하신 분이 그 부동산 안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라다가 제가 순간적으로 놀라서 문도 못 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모님께서 저를 이렇게 휙 밀치시더니 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니네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그렇게 지르면서 난리를 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꿈에서 봤었던 때 그 사람이 그 안에 있으니까 여기 사람이 됐든 귀신이 됐든 난 들어갈 자신도 없고 쳐다볼 자신도 없어서 그냥 밖에 있었어요. 똘비랑 같이. 안에서 이모님께서 진짜 소리를 지르시면서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 동생 잠깐 들어오라고. 전배 너는 밖에 있어. 안에 들어오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는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돌비는 안에 들어가서 같이 무슨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듣고 싶긴 했는데 저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저는 자신이 없었은 터라 그렇게 이모님 차 주변에서 담배 막 뻑뻑 피우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이모님과 똘비가 나오더라고요. 이모 당으로 가자고, 가서 얘기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모님 차를 타고 저희 셋은 이모님 당으로 가게 됐는데 제가 너무나 시달렸던 터라 이모님 당에 갈 때까지 한마디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몇 시간이 되는 시간 동안 저는 진짜 엄청나게 시달렸던 터라 그렇게 이모님 당에 도착을 하게 되고 저와 똘비는 그 당에 도착해서 앉았는데 그렇게 앉고 나니까 좀 마음에 진정이 되는 거예요. 선배 많이 혼났지? 예. 이모가 술 그만 먹고 들어가라 하면 좀 들어가면 안 되냐고. 술 한 잔 두 잔에 그렇게 자존심 부려서 되겠냐고.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지 않겠냐고. 아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부동산 그건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진짜 물어봤더니 제 물음에 대답은 안 하시고 똘비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 집 계약한 지 얼마나 됐냐고. 한 달도 안 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똘비가 얘기하는 게 들어가서 딱 이틀 자고 그달부터는 계속 사우나, 찜질방 전전긍긍을 했답니다. 집에서 내가 자는데 뭐 시달리고 막 이런 얘기를 어디다가 할 수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하니까 PC방 그리고 본인 직장, 찜질방 이렇게 전전긍긍만 했던 거예요. 집에 못 가고. 이모님께 들어보니까 그 집이 시작이 강령술이 됐는지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누군가의 나온숨이 됐는지 아니면은 부동산에 있던 그 나쁜 무당 할머니가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 자체는 귀문이 열려 있다. 그리고 귀문이 열려 있으면 귀문을 닫을 수도 있고 네. 그 귀문을 확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그 귀문을 고정을 시키려는 이 부적들을 방에다가 덕지 붙여놨다. 마치 그 방을 귀신 소굴을 만들려는 듯이. 근데 이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것들이라는 게 나쁜 귀신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귀것들 사이에도 단 하나 귀신 한 분은 계시더라. 그게 전배 네가 봤던 그 나체 여성분이다. 너 실제로 죽을 뻔한 거 한 번은 구해줬다더만. 네 몸에 실려서 잠깐이나마 그렇게 한번 너 깨워주고 그랬다더만. 그분 계셔서 산 거고 요 저 집 자체는 어찌됐던 간에 살리려면 살리겠지만은 이모가 굳이 저 집까지 손대기 싫다. 그 할망이 다시 가서 뭐 뒤지고 볶든가 원상복구 시키든가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전배 동생 똘비씨는 당분간 전배 집에 계시면서 여기 한 번씩 들리면서 몸도 좀 영적인 것도 좀 털어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아무튼 고생 많이 했을 거고 그러니까 전배 너는 제발 부탁이니까 앞으로 이모 얘기 좀 잘 들어라. 어줍지 않은 그 자존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돌비는 일단은 밖에 나가서 잠깐 담배 피우고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알았다고 돌비야 잠깐만 나가 있어. 형 금방 얘기 마치고 나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비가 앞으로 나가게 되고 이모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전배야 너 쟤랑 친하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실제로 본 건 처음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게임하고도 오래 알았고 통화도 많이 하고 좀 오래됐다 몇 년 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치 친하지? 그래 보이긴 하는데 이러고 말을 하다가 잠깐 말씀을 아끼시더라고요. 그래요. 왜요 이모?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 이름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흰돌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 몇 살 몇 년생이에요? 그러고 당연히 물어보실 것 같아서 그냥 줄줄 외웠죠. 생일이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지 사주를 안 살고 남의 사주를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이모? 아니 본인 사주가 있을 것인데 왜 남의 사주를 사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모르죠. 일반인인데. 제 이름 아니야. 제 주민번호도 아니고 저 생일도 아니고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 내용은 그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별개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냥 저랑 네. 같이 게임을 했던 친구가 다른 사주에 살면 산다는 스타트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흘리면서 근데 왜 그 다른 사주로 살까 궁금하긴 하네요. 확실히. 몇 개 안 되는 촛빛살기이기 때문에 오늘 전설의 배성맨님께서 촛필살기를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아주 크게 혼났네요. 오늘 이야기가. 이게 굉장히 저는 진짜 정신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야기 도중에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정신 차렸을 때 보니까 제 얼굴에 누런 콧물하고 침하고 눈물하고 범벅이 돼 있었더라고요.
이모님께서는 아직도 그 얼굴을 가지고 저를 놀리고 계십니다. 오늘 전설의 배성맨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들려주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맨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촛필살기를 빨리 들어보는 그날까지 전설의 배성맨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